BMW 420i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그릴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지바디에 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요. 범퍼의 디테일이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으로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DRL도 날카로운 느낌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쿠페, 스포츠 컨버터블의 영역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결과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닛 뒤의 주름도 날카로우면서도 좀 더 넓어 보이고 차량의 스탠스가 더 낮아 보이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하면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퍼들램프가 굉장히 진하고 길고 화려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뒤에서 차량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은 없고요.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소프트탑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풋램프는 필수겠죠. 그리고 위쪽에 이 탑이 오픈되다 보니까 LED 조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쪽이나 이 위쪽으로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측면에 살짝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앰비언트가 있기는 한데 이 연결되는 쪽으로도 조금 더 가늘고 길게 진한 앰비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지금 전면 틴팅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는 광원의 폭이랑 직진성도 준수한 편이고 특히나 넓게 퍼지면서도 이 가운데 초점이 잘 맞아서 멀리 있는 어두운 곳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인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LED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네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색온도가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저는 직진성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오버행이 짧으면서 약간의 쐐기형, 돌격형의 느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아주 넉넉하고요. 앞쪽에는 4피스톤, 뒤쪽에는 1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도 닦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이면서도 안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파격적인 본닛 위의 주름보다는 조금은 점잖은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측면에 M 배지 선명합니다. 잘 보시면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반듯하고 날카롭게 잘 잡아주고 있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조금 큼직하게 커버가 하우징이 좀 큼직한 편이고요.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탑이 지금 블랙인데 컬러를 레드 컬러라든가 기타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보통 이 하드탑 말고 소프트탑 컨버터블은 라인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라인도 안정감이 있고요. 테일라이트의 디테일도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이 붕긋 솟아 있어서 그때 별도의 스포일러 같은 것들은 필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테일라이트가 조금 더 차를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 양쪽으로 노출형으로 듀얼 머플러 채택해 주고 있고요. 이쪽은 기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장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살짝 눌러주면 열리는데 전동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것도 꼼꼼하고, 안쪽에 공간은 컨버터블 치고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컨버터블 자체가 공간에서 여유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죠. 레버 잡아당기면 뒷좌석 등받이 접을 수가 있고, 이쪽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꽤 깊거든요. 깊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LED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트렁크 안쪽을 보시면 비상 삼각대 이렇게 갖춰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다른 BMW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MZD 선명하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립 괜찮죠? 바깥쪽도 손잡이와 스마트키랑 원납 기능은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센서 타입이고요. 간접 조명 포함되어 있고, 퍼들램프도 꽤 근사합니다. 프레임리스토어는 이렇게 열렸을 때 보시면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요. 확실히 컨버터블은 탑을 이렇게 오픈하고 보면은 이거 내가 한번 꼭 소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공간, 그 측면에 수납 공간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개방감이 또 상당한데요. 탑을 오픈했을 때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이거죠. 이 맛에 소프트탑 컨버터블 타는 거죠. 도어를 열었을 때 두께가 제법 있는 편이고, 닫았을 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개방감 시원하고요. 유리는 이중 접합 아니고 일반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모카인데요, 화이트 컬러의 모카 내장 아주 좋은 조합이죠. 생각보다 루프 공간의 여유가 좋아서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도어는 길쭉하게 빠져 있고, 여기도 모카가 적용이 돼서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아주 좋고요. 도어 캐치 바로 뒤쪽에 락 언락 기능이 있습니다. 트위터에 보시면 하만 카드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맵포켓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이렇게 돼 있으면 페트병 같은 거 큰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M 로고 선명합니다. 시트는 럼버 서포트 4웨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안장 길이 조정은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등받이가 굉장히 좀 편안했는데 허리 부분을 잘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넥 워머라고 해서 탑을 오픈하고 겨울철에도 그렇게 춥지 않게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니까는 오픈 에어링 제대로 즐길 수가 있죠. 뒤쪽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요 뒤쪽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들어 올리면 슬라이딩은 전동으로 되고요.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4인용이죠. 가운데에는 앉을 수가 없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짧고 서 있어서 그렇지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 앉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 에어벤트, 리어 전용 에어벤트랑 아래쪽에 공간은 여기 공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센터 터널은 적당한 높이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 트림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놨는데 소재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 혼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 되게 널쩍하게 각도나 길이 폭 아주 좋았습니다. 레버 두 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레버로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컨트롤은 버튼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이 편리하죠. 이질적인 소재와 디자인이 모이는 이 부분을 저는 디자인 마무리로 많이 보는데요. 이런데 소재라든가 마무리 같은 것들 유격도 없고 꼼꼼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큼직한 메인 클러스터에다가 14.9인치 AVN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신차 느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스티어링 휠은 MA 터치가 들어가 있어서 D컷이고요. 그립 같은 것들도 도톰하고 굵기도 괜찮습니다.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요. 전 이 형상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래쪽에 M 로고 선명하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을 해줬고요.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립에 잘 잡히거든요. 이 에어백 부분은 가죽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남긴 해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많이 걸걸하지는 않습니다.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큼직하게 구성 잘 돼 있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메뉴 같은 것들 조금 바꿔서 안쪽에 컨텐츠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맵을 이 안쪽에서 설정해 놓고서는 보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레이아웃은 뭐 지금 보시는 이 레이아웃 좀 넓혀서 볼 수도 있고 좀 심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쪽에서 이 설정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뷰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화면, 축소 화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기본 화면으로 설정을 해두는 편입니다. 방향지 시등 소리, 호불호가 좀 있죠. BMW의 방향지 시등 소리에는. 네. 그리고 스틱 타입 스위치 같은 것들은 두툼하게 아주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BMW가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14.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기에도 되게 편안하고요. 메뉴 구성도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서 누구라도 손쉽게 차량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참고로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온오프만 가능합니다. 단 조절은 별도로 안 되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가 기본 적용 안 돼 있는 부분은 못내 아쉽기도 하고요. 주차보도 어시스턴트나 후진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BMW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퍼레이팅은 지금 BMW 8.5가 들어가 있죠. 9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뭐 가격 대비 패키징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던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음원들의 밸런스는 참 좋은 편인데요. 고음은 괜찮았는데 중저음 때 조금 단단한 느낌이 살짝 아쉽긴 한데요.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시동 버튼 있고요. 토글 타입으로 기어 노브가 있는데 아래에서 뒤까지 한 번에 넘어가고 뒤에서 한 번 더 잡아당기면 S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P는 버튼 타입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각각 설정할 수 있고요.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나란히 있습니다. 이 넥 워머 좌우측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탑은 여기에서 잡아당기고 밀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는 뭐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잘해주고 있죠.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고 암레스트는 보기에도 좋고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도 예전에 BMW가 여기 약점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죠.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LED 조명도 꼼꼼합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요. 안쪽에 공간이 넓지 않은 것 같지만 깊이가 있어서 물건 보관할 때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턱이 있어서 흘러내려오는 것도 방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 탑이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 맞고 그래도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선바이저는 컨버터블 차량들은 조금 다 작죠. 그래도 LED 조명 커버에 거울 커버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실내 등은 LED고 거울이 테두리가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탑을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뒷유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울 자체는 답답하지 않았고요. 큼직한 하우징에 비해서는 거울이 살짝 작은 것 같지만 한 5분의 1 바깥쪽으로는 꽤나 이 광각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편안함 쪽에 가까운 스포츠 셋업이지 완전히 하드코어한 스포츠 셋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이질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은 아니죠.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2.3km고요. 도심에서는 11.1, 고속도로에서는 14.1, 14.2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9.8에서 10.3 정도? 11km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차 제가 출고하자마자 지금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안 돼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에코 프로에서 정말 이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간헐적으로 10 후반에서 11km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9km 후반에서 10km 초반 정도 도심 주행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조금 길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차가 많이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 같은 거 해봤을 때도 뭐 폭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내 도로 여건이면은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승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아니고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소음이나 진동에서 유리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드탑 컨버터블이 아니고 소프트탑 컨버터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도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이 루프에서 들리는 잡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 소프트 탑이지만 탑이 좀 두툼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화면에 어느 정도까지는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주변에 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가 바이크들이 지나간다든가 화면에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주변에 뭐 바이크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버스나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이 소음 정도가 글쎄요, 이 정도 소프트탑의 소음 수준이면은 저는 일반적인 하드탑이나 일반 세단이나 뭐 스포츠 쿠페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맵을 클러스터 안쪽에 띄워놓고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교차로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실사를 보여주면서 이 증강형실이라고 하죠, 실사에다가 약간 그 위에 얹어 가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또 큼직한 14.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안내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실사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이질감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HUD에도 연동이 되죠. 무겁지 않으면서도 견고한 G바디 기반의 소프트탑 컨버터블인데요, 생각보다 공차 중량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가볍진 않더라고요. 한 1.8톤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이 승차감 같은 거나 아니면 와인딩 로드에서의 좀 지그시 눌러주는 이런 느낌들도 제법 괜찮습니다. 지금도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사에다가 어디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클러스터 안쪽에서 보여주니까 이거 참 괜찮습니다. 오퍼레이팅 8.5에서도 이렇게 구현이 되고, 물론 최근 나오는 BMW 차량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 BMW 오퍼레이팅 9.0에도 이 기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를 지향하는 차량은 아니고 스포츠 컨버터블에서 약간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장에 비해서 넉넉한 휠베이스랑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와인딩에서도 출중한 안정감이나 날카로운 핸들링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운전의 재미를 더하면서 오픈 에어링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음 측면을 보면 터널 안에 아스팔트 포장 아니고 시멘트 포장이고 90에서 100 정도 기준 속도로 올려보면은 생각보다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은 물론 이제 등받이도 조금 서 있고요, 등받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편안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소음 측면에서 보면은 이 뒤에서 이렇게 울리는 공명음 같은 것들이나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115에서 12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앞의 속도에서보다는 급격하게 이 풍절음이 좀 커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과 조향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요, 가속과 감속을 놓고 보면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에 비해 봤을 때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어색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동은 든든합니다. BMW답게 처음부터 담력 강하게 들어오고 좀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ADAS 같은 것들이나 이 차체 제어, 자세 안정에 관련된 센서들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안정감 아주 좋았습니다.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승차감을 놓고 보면은 차이가 느껴지긴 했는데요, 그 차이는 승차감 자체의 차이보다는 시트, 뒷좌석 시트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좌석에 앉아있다가 뒤로 가면은 올해는 못 앉아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 3가지입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이렇게 있고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인디비주얼 2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컴포트는 단일 모드고 스포츠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 스포츠부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4기통 터보 엔진의 그 한계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차량 무게가 많이 무거운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워낙에 힘 좋은 차량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420i 컨버터블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달리기가 빠지는 거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고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이 몰캉몰캉하고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텐션이 있으면서 쫀득하고 잔진동 같은 걸 잘 잡아주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뛰어난 편입니다. 시속 200km 이상까지도 쭉 밀어붙여서 나가주는데요, 제가 폭발적인 가속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토크가 31.5kg/m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력 대비 토크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갔을 때의 이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쭉 탄력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180, 190, 200km까지 넘어가더라도 힘의 부족은 느끼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탑인데요, 소프트 탑인데도 불구하고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이 너무 커져서 막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 차가 컨버터블 맞나? 소프트 탑이 맞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소음하고 진동에 대해서 소프트 탑이고 컨버터블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주고 억제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14.2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근데 일반 모드에서는 뭐 15.3에서 16km대 초반 왔다 갔다까지 했었고요. 에코 프로까지 써서 하면은 저는 17km 초반까지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연비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면 14 후반에서 15km 중반까지는 누구라도 꾸준하게 확인하고 유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기어를 일반 D에서 노멀 모드에서 S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한 기어 변속을 체감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 차가 소프트탑 컨버터블이 아니고 4 시리즈 스포츠 쿠페를 타고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한계는 있었고요. 차선을 조금 급하게 변경해 보더라도 이 출렁하는 느낌이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잡아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쓱쓱 이렇게 움직인다고 롤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쭉쭉 늘어나는 이 구간이 좀 짧게 세팅을 해둬서 이 차가 좀 재미있구나, 내가 심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더라도 차가 충분히 받아주겠구나, 이런 좀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출력 측면에서도 도움을 조금 받는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크게 그게 이 출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지는 못했고요.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을 할 때 훨씬 더 매끄럽다? 요 정도는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친환경적인 측면, 배기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하고 없는 차량하고의 차이가 극명할 것 같고요. 힘도 좀 보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 발끝에서는, 제 엉덩이 느낌에서는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이 교외 구간에서 탑을 오픈하고 달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오픈 에어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있더라도 한 번만 경험하고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분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탁 트인 개방감, 뭔가 의 청량함, 시원한 느낌 같은 것들이 정말 매력 있습니다.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는 차량의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조금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의 조작은 BMW다운 이 재미,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시속 50km 이하에서는 달리면서도 이 탑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50km 이하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소리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이 탑은 오픈했을 때의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리는지. 소프트 탑이지만은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이 괜찮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탑을 오픈했을 때, 완전히 오픈했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수음되는 정도랑 주변의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는 조금 크게 들리는데요. 교통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교외 구간 편안하게 달려보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오픈카 뭐 오픈 에어링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차는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서스펜션 세팅이 제가 스포티한 느낌 중에서는 조금 이 편안한 부드러운 쪽으로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차가 좀 먹는 느낌도 있으면서 적당하게 같이 이렇게 좀 흔들려 주니까 그게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봐도 올라서고 나서 내려설 때 그 깔끔한 마무리 같은 것들은 역시 BMW다운 느낌을 전달을 해 주고요. 이 위쪽이 탁 트여 있으니까 이거를 화면으로 전달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오픈 에어링의 느낌.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날씨도 또 봄 날씨잖아요. 여름에 조금 가까워지긴 하는데 지금 날이 흐려서 햇빛이 쨍쨍하면은 그 직사광선 받았을 때 느낌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딱 요 정도. 비도 안 오면서 약간 흐릿하면서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날씨의 오픈 에어링은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BMW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